이번 주엔 그래미상 시상식장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카니에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발도니는 만천하의 증거를 공개할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시드니 스위니는 복싱에 빠져 있습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육회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제67회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죠. 살짝 정리해보자면 The Grammy goes to Cowboy Carter, Beyonce. 비욘세가 최우수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이변은 없었다라지만 글쎄요. 사실 비욘세는 최우수 앨범상에만 4번이나 노미네이트 됐었지만 매번 집에 그냥 트로피 없이 갔었죠. 게다가 이번엔 21세기의 최우수 앨범상을 탄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최우수 신인상엔 역시나 뜨거운 채플론. 작년부터 큰 주목을 받더니 이번 그래미에선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핑크포니 클럽 부르면서 핑크포니 타고 들어온 게 압권이었죠. 가장 많은 트로피를 가져간 사람은 바로 켄드릭 라마였습니다. 특히나 난나이커스가 최우수 레코드, 최우수 악곡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곡은 드레이크 디스트랙이었죠. 그 밖에도 최우수 랩 퍼포먼스, 최우수 랩 악곡, 최우수 뮤비상도 받으면서 켄드릭이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도 총 6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었는데요. 최우수 팝 보컬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테일러 스위프트도 경쟁자였는데 받아버렸어요.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는 최우수 팝 듀오 퍼포먼스상을 수상했고요. 이때 레이디 가가는 시상식 중간에 자기 신곡 광고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아파트가 어디에도 노미네이트가 안 되어 있나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는 이번 그래미 노미네이트 집계 기간 이후에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67회 그래미상 응모 기간은 2023년 9월 16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였고요. 이 기간 내에 악곡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아파트는 10월 18일에 나왔죠. 내년을 기대해볼만 하겠죠. 여러분은 아빠가 그 유명한 NBA 레전드 마이클 조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그냥 즐겁고 자랑스럽게 살면서 아빠랑 농구 게임한다. 2. 아니면 람보르기니 우르스 타고 경찰 피해 냅다 달리다. 기차 선로 옆에 꼬꾸라신 뒤. So then let me pull up.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move it. Just get out of the car. You're married, bro. But there's a train At least to the less right. than 5 minutes Track to away. the right. All right, get out of the car. Okay. Get out of the car. 백인 여성이 내리고 자기도 내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Bro, I'm Marcus Jordan. I'm Michael Jordan's son. I'm not doing anything wrong. I'm just trying to get home. And I made a wrong turn. Okay? 결국 차에서 하얀 밀가루가 나왔고 삐딱하게 머그샷 찰칵. 올해 34살인 마커스가 하는 일은 조던 리셀 매장 운영입니다. 이날 사건으로 마커스는 음주운전 사고와 재산 피해, 가루소지,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돈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또 밝혀질 새로운 사실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저스틴 발돈이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정말 진짜 완전 모든 걸 공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탭은 고소장이고 두 번째 탭은 모든 사건의 타임라인 되겠습니다. 발돈이 측이 밝히길 이 사이트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며 팬들이 이미 공개된 모든 법정 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발돈이가 공개한 이 성적인 표현들이 잔뜩 쓰인 메모인데요. 이게 여성인 친밀감 코디네이터와의 회의 중에 나왔다고 밝히면서 라이블리가 성희롱이라며 지적한 문자의 문구들은 이 회의 중에 나온 내용이며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라이블리가 친밀감 코디네이터와의 회의에 불참해서 발돈이가 이 메모를 직접 라이블리의 펜트하우스에 가서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첫 심리 이후 법정을 나오던 라이블리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comment, sorry. We're very happy with the outcome today. I'm not going to comment. Thank you guys. We're very happy with how the hearing went and with the outcome of it. 하지만 발돈이 측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블리가 요청한 언론 통제 명령은 양측 모두 뉴욕 전문 윤리 규정을 준수하라는 정도로 끝났고 라이블리가 원한 대로 소송이 기각되지도 않은 데다 신문할 변호사를 지정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발돈이 측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더먼이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가기 12시간 전에야 발돈이에게 사전 통보가 왔다. 이 기사는 블레이크 측에서 기획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자 판사가 그런 증거는 없다 라고 일축했기 때문에 자기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간에 합의 없이 이대로 쭉 간다면
3월에 정식 재판이 확정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우정이 박살나고 있다는 보도가 떴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측근이 포스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테일러는 친구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이용당하는 기분을 느꼈다며 절대로 자기를 소송에 끌어들이지 말 것, 그리고 두 마리 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왜 친해졌는지 아시나요? 동네나 학교가 겹치는 아주 오래된 절친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작은 2015년 테일러가 투어 일정으로 호주 방문 당시 라이블리와 관광지를 둘러본 사진이 SNS로 뜹니다. 이때 처음으로 친분을 쌓았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특히 라이블리가 원래부터 스위프트의 음악과 스타일을 좋아했고 이후 인스타로 서로 좋아요, 댓글, 해시태그를 달아주기 시작. 같은 해 라이블리가 로레알 광고 작업을 하면서 존 레전드가 테일러의 배드 블러드를 커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런 게시글을 인스타에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델 겸 친구인 칼리 클로스가 테일러의 배드 블러드 뮤비에 출연했었는데 자기랑 광고를 찍었으니까 연결을 시킨 거죠. 그 뒤로 서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이가 됩니다. 테일러는 자기 노래에 라이블리랑 레이놀즈 부부 딸 목소리도 넣어주고 곡 제목으로 쓴 베티라는 이름이 부부의 아이 이름에서 땄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2021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I Bet You Think About Me의 뮤비를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연출하면서 완전히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박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 테일러는 남친 트래비스의 팀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경기를 경기장 VIP룸에서 볼 예정인데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그 게스트 목록에 없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라이블리의 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텍사스에 거주 중인 온라인 홍보 전문가이자 발두니의 팀이었던 제드 월러스는 라이블리가 우릴 불법 하청 회사로 언급했고 수백만 달러어치 평판이 손상됐다며 라이블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꾸준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ll,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depose Taylor Swift or not. I think that that's going to be, probably a game time decision. I can tell you this, anyone that reasonably has information that can be, that can provide evidence in this case is going to be deposed.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스타 테일러가 법정 증언대에 앉아서 브라이언 프리드먼의 신문을 받는 걸 원치는 않겠지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근 지구 반대편 에티오피아 유명 매체 캐피탈에 뜬 기사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전 가정에 쌀을 후원한 한국인들의 이야기까지 세월을 뛰어넘은 존경과 우정이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었죠. 그간 한국전쟁 참전국을 향한 한국 물품의 지원 사례는 많았기에 뭐가 특별한 걸까 싶었는데요. 여기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언론사 캐피탈은 2023년에도 한 한국 기업의 이야기로 신문 한 면을 도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로 바뀌며 많은 참전 용사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평생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 못해 대부분이 시력을 잃어가는 심각한 상황. 그런데 그때 현지 행사에 참석한 한국 기업이 참전 용사들의 실태를 마주하고 즉시 지원을 결정. 에티오피아 시립병원을 빌려 참전 용사와 가족들 수십 명의 대규모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런 모습에 언론사 캐피탈이 충격을 받고 이 일을 대서특필한 것이었죠. 이걸 계기로 이 한국 기업은 식량 지원도 이어나갑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평범한 한국 브랜드지만 참전 용사 후원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포함한 어려움에 직면한 참전 용사들. 지금은 많은 한국인들이 이 행보에 동참하며 점점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들이 늘어가고 있다죠. 바로 이 굿즈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빛에 따라 음각과 양각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구현한 디테일. 해당 키링의 수익금 일부가 동참한 우리의 이름으로 참전용사 분들에게 거주환경 개선, 생활비 등으로 후원됩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한때 정말 유명했다가 지금은 아기용품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제시카 알바가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제시카 알바와 캐시 워렌은 2008년에 결혼했으니까요. 헐리우드 커플치곤 꽤 오래 살았습니다. 이번 이혼에 특별한 분쟁 사유는 없고 혼전 계약서가 없어 거치는 과정 정도로 여겨지는데요. 양측은 동일하게 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원하고 있다는 서류를 냈습니다. 그치만 재산 분할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제시카가 운영하는 어네스트 컴퍼니의 가치는 6억 2,300만 달러이고 캐시 워렌은 언더웨어와 양말 브랜드의 공동 창업자로 이 회사의 가치는 1억 불이고 절반 이상의 지분이 있다죠. 올해 초부터 반지를 끼지 않고 다녔던 제시카는 남편과의 별거 후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친구들과 뉴욕으로 여행을 다녀오며 리프레시를 했는데요. 제시카 알바가 돌싱이 되었다는 소식이 두 남자를 설레게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죠. 2004년경 제시카에게 관심을 표한 바 있던 톰 크루즈와 역시나 과거에 반한 적이 있다는 벤 애플렉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거. 특히나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제시카의 직업 윤리가 투철하고 사업적으로도 유능해서 이 두 남자가 마음에 쏙 들어할 거라는데요. 제시카 알바 입장도 들어봐야죠. 으이야, 전까니의 현예가 무려 메인을 장식한 게 얼마만입니까? 한 짓이 너무 많아서 이거 특집을 꾸려야 할 판인데 그렇게는 안 할게요. 사건의 발단은 제이든 스미스 얘는 아니지만 이 어그로를 카니가 단번에 압살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내 비앙카의 손을 잡고 어슬렁어슬렁 온 카니. 웬일인지 비앙카가 온몸을 가린 코트를 입고 왔죠. 둘이 레드카펫 위에서 뭔가 담소를 나누나 싶더니 뒤로 돌아서 여기까지. 더 이상 자세히 보여드리면 영상 날아갑니다. 뭔가를 입었지만 입었다고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이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몸을 가렸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앞다투어 모든 사진에 모자이크를 했다는 이 한방이 그래미 레드카펫을 잠재웠습니다.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비앙카의 몸차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주최 측 역시 비앙카의 투명 드레스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입을지 안 입을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죠. 그래미를 증오하는 카니가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인데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몇 번 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애프터파티에 나타난 이 커플은 자신들만의 광란의 밤을 보내는 한편 카니가 폰을 만지는 동안 비앙카는 아델의 노래를 열창했고 그냥 다 씹어 먹었다는, 아니 내가 본 건 그래미인데 얘네만 기억이 나요. 이후 카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다 막고 한참을 찍다가 밥 먹으러 갑니다. 네, 얘가 왜 이러는 걸까요?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니에는 이걸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비앙카 역시 자신이 예술의 일부라고 여겨 전 세계를 누비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카니에는 비앙카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Wife by Husband라는 문구에 대한 상표 출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을 저지르는데 X에 이런 게시물을 올려요. Free Puff. 이 사람이 내 영웅이고 우상이라면서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폭언을 하더니 디디의 아들 크리스찬 킹 컴즈와 페이스타임을 하는 영상까지 올렸고 직후 자신의 브랜드 이지 공식 홈에서는 디디의 의류 기업인 션 존과 콜라보한 상품을 공개합니다. 내 형제가 감옥에 가기 전에 말했던 션 존 콜라보를 판매할 거임. 우린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눌 거야 라면서 말이죠. 살다 이런 드랍은 처음 보네요. 이날 밤 내내 X에 폭언을 퍼붓던 카니에는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정상화하고 싶다. 난 나치야. 히틀러는 정말 신선했어. 라는 말도 하죠. 이 정도가 카니에가 한 주 동안 벌인 깜찍한 일 되겠습니다. 아, 간만에 어질어질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여배우인 시드니 스위니가 복싱 스파링을 하는 모습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검은 머리가 시드니예요. 여성 복서 영화를 찍고 있어서 그렇다죠. 자, 중요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큰 게 옵니다. 일본 탑 MC 나카이 마사히로가 받은 상납과 후지TV 괴멸의 위기를 아주 심층적으로 판 특집이 오늘 저녁 6시경에 공개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아시죠?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